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디파이 시간에 이어서 N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이제 NFT 영상을 원래 빨리 찍으려고 그랬는데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는데 그 사이 NFT 관련 토큰들이 되게 막 핫해가지고 하루에 막 몇백 퍼씩 오르고 이러더라고요. 하루에 몇백 번 아니고 이제 일주일에 몇백 퍼씩 오르는 애들이 많았는데 NFT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NFT라고 부릅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대체 가능한 건 어떤 걸까요? 이제 제가 지갑에 1,000원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책상 밑에서 1,000원을 발견했어요. 지갑에 있는 1,000원이랑 책상 밑에 있는 1,000원은 같은 가치를 갖고 있겠죠? 같은 1,000원짜리 지폐들은 모두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애들은 다 이제 대체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1,000원이나 책상 밑에 있던 1,000원이나 같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1,000원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지만 NFT 경우에는 이제 A 토큰이 있고 A 다시 토큰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가치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적으로 보면은 얘는 숫자형으로 둬가지고 아예 다 같은 값이 있지만 얘는 거기마다 고유의 다른 뭐 번호나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모든 토큰들이 같은 게 아니라 구별되는 식별 값이 따로 있는 거예요. 고유 코드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NFT 같은 경우는 토큰마다 다 가치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그럼 어디에 쓰일까요? 이거는 당연히 화폐 대신 전자화폐로 쓰인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증서나 예술품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토큰으로 뭐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상 게임 같은 데서도 많이 쓰입니다. 증서 예시로는 이제 카카오에서 엔젤리그라고 해서 주식을 산 증명서를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판 증명서를 NFT로 한 케이스가 있고요. 예술품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부인분도 뭐 NFT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해가지고 큰 수익을 올렸죠.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그 야구 카드 뭐 이런 것도 NFT로 한다는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예술품이나 이런 좀 예술적인 아니면은 이제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NFT화 시켜가지고 작품으로 두고 이걸 주고 돈으로 엄청 비싸게 주고 팔고도 있고 요즘에. 그다음에 게임이 있는데요. 이런 게임은 이따가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뭐 마나 토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샌드박스 이런 애들이 좀 대표적이죠. 엔진 코인. 그래서 게임에서 특히 이 NFT가 엄청 활발한 것 같습니다. 게임이 그동안은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화폐가 나도 그걸 실제 화폐처럼 쓰지는 못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요즘 세대들은 이제 또 게임 같은 거에 대해서 더 현금으로 느끼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추세에 따라서 이런 NFT 토큰이 이제 게임에서 이제 아이템이거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토큰을 주고 이런 NFT를 구매할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FT 프로젝트에서 NFT를 활용한 진짜 NFT를 활용했다는 건 되게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런 거 활용했을 때 이 토큰을 통해서 뭔가 아이템이나 랜드나 뭐 예술품 이런 걸 살 수 있게 만든 게 이런 NFT 관련된 토큰들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월 20일 기준 코인마켓캡에 있는 NFT 섹터에 있는 NFT 분야의 이제 탑 토큰들인데요. 랭킹이 높게 되어 있는 토큰들인데 1번은 세타, 그 다음에 칠리즈, 엔진코인, 디센트럴랜드
플로우, 왁스, 앨리스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높아졌죠. 그다음에 뭐 11위 샌드박스까지 해서 되게 여러 개 토큰이 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의 토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이 디센트럴랜드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타 토큰은요, 동영상 플랫폼을 위한 이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토큰이고요. 이런 세타 토큰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는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좀 효율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런 세타 토큰인데요. 세타 토큰이 암호화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도 상장된 걸 보시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세타 토큰이고 하나는 세타 퓨엘이고요. 이 세타 퓨엘이라는 애는 세타 토큰을 처음에 만들어 주고 보유자한테 한 개당 5개의 세타 퓨엘을 이렇게 분배해 줬습니다. 네, 그럼 이 세타 토큰이 왜 NFT 토큰이냐 하면요. 세타 토큰이 이제 처음에는 이런 비디오 블록체인계 유튜브다 약간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이제 올해 초에 세타 TV에서 이제 NFT를 크리에이터들이 발행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NFT 섹터로 들어가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됐고요. 이제 세타 토큰 같은 데는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이 원래 광고로만 이렇게 토큰을 받았었는데 이제 NFT를 지원하게 되면은 뭐 특별한 동영상이나 배지나 각종 아이템을 만들어서 소장자들한테 이런 사이버 굿즈 같은 걸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건 사이버 소장품 같은 거를 이제 유튜버들이 뭐 배지, 뭐 우수 배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는 거예요. NFT를 통해서. 특히 요즘 인터넷 방송 같은 거 되게 많이 핫한데 만약에 이런 기념품 같은 거를 전자지갑에 담아서 발급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충분한 가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왜 막 별풍선 같은 것도 많이 충전해서 쏘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 한정팬만 가질 수 있는 무슨 뭐 NFT 이렇게 해서 준다는 이러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칠리즈는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게 구단 관련 투표나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토큰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팀의 어떤 A 축구 선수가 있어요. A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뭐 어떤 유니폼을 입을지에 대한 유니폼 디자인, 투표 이런 거를 이런 칠리즈 토큰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NFT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NFT 섹터에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A 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뭐 헤트트릭을 하면은 특정 뭐 조건을 달성할 시 NFT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정판 NFT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그거를 또 칠리즈로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왜 이런 미국에서는 그 농구 카드 같은 게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칠리즈 같은 거에 e스포츠 되게 유럽의 스포츠 문화가 되게 활발하잖아요. 특히 축구나 이런 e스포츠 엄청 활발한데 이런 데서 그런 구단 같은 데서 토큰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데서 NFT로 기념품 같은 거를 또 사이버 기념품 같은 거를 팔거나 이런 야구 카드, 축구 카드, 농구 카드 이런 것처럼 농구 선수 카드 뭐 이런 것처럼 이 NFT 관련된 뭐 카드나 기념품 이런 게 있다면 이게 또 소장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야구 선수들의 사인볼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버들이 쓸 수 있는 NFT 유튜브는 아니지만 이 세타라는 유튜브 같은 채널을 쓸 수 있는 NFT 그 다음에 이런 칠리즈라는 그 구단 관련된 애들이 쓸 수 있는 기념품 같은 데 쓰이는 NFT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설명드릴 건 다 게임 관련된 토큰 3개인데요. 엔진코인, 그 다음에 마나,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입니다. 엔진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아예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해 만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71, 115 토큰 그러니까 웬만한 종류의 많은 토큰 아이템을 이제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
보관 관리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이런 엔진 코인을 써서 어디다 쓰냐? 그러면은 먼저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뭐 포럼이나 게시판 참여할 때 보상으로 주기도 하고요. 포인트처럼. 그다음에 이제 게임 만드는 애들은 이제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토큰화 시켜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게이머 같은 경우는 사기 위험 없이 아이템을 구입 및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게임 아이템 같은 게 이제 현물이랑 거래되면 막 사기도 많고, 그다음에 중간에 회사들이 요즘에 특히 뭐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뭐 메이플 뭐나 뭐 던파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뭐 확률 퍼센트 단위로 확률로 해가지고 아이템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확률에 대한 문제가 막 많아가지고 특정 게임에 대한 뭐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게 나오기도 했는데, 만약 블록체인으로 이런 엔진 코인 같은 걸 써가지고 아이템이 확률적으로 나오거나 거래가 된다 하면은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작이 되거나 이런 거 없이 신뢰성 있게 아이템을 주고받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 개발자 경우에는 엔진 코인을 얻는 방법이 이제 엔진과의 공식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지금 엔진 코인의 경우에는 10%가 마케팅이나 전략적 파트너 채용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게임을 만든 회사가 엔진 코인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은 획득을 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A 게임에서는 엔진 코인을 이용한 화폐를 이용한 게임을 또 만들겠죠. 그럼 A 게임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A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엔진 코인으로 가져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게임, 여태까지 프로 게이머들만 거의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유튜버들만 벌었는데, 실제 게임 아이템을 팔아가지고 엔진 코인이란 토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게임 세상에서 이제 실제 직업이 나올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역시 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구매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게임머의 엔진 코인을 게이머가 하게 되면은 이제 엔진 코인 기반으로 하는 가상 아이템 획득을 이제 게임 내 보상이나 퀘스트 완료나 뭐 공식 마켓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게임은 엔진 지갑에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해서 막 게임 돈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엔진 코인 지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같은 거를 이제 뭐 해체 같은 걸 해가지고 엔진 코인 회수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구매해가지고 게임을 하겠죠. 실제 게임 막 캐시 충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 엔진 코인을 활용한 게임 중에 히트작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엔진 코인의 가격이 더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엔진 코인을 미리 사두게 되면은 나중에 그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센트럴랜드예요. 디센트럴랜드도 되게 신기한 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상현실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이제 VR 안경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요, 제가 이 구글 검색하면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상 세계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럼 이 VR 세계에서 여기서 막 카지노 같은 것도 만들고 뭐 피자 가게도 만들고 옷 가게도 만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가져다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뭐 카지노가 들어온다, 뭐 여기서 산 피자가 실제 세상으로 막 배달되는 서비스가 막 생겼다, 이런 말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나 디센트럴랜드라는 프로젝트에서 마나라는 토큰을 사용해 가지고 막 디지털 땅 같은 걸 사고 이런 거죠. 가상현실의 땅을 사는 거죠. 저희가 실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막 부동산 재테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나 토큰을 통해서 가상현실에서 뭔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3D 안경 같은 걸 써가지고 하는 이제 VR 게임처럼 해가지고 VR 가상 세계 같은 걸 만든 거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VR이 되게 발달을 하게 되면 이런 디센트럴랜드 같은 데서 뭐 안경을 쓰고 가가지고 진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카지노도 갔다가 뭐 쇼핑도 하고 막 놀이공원도 가고 뭐 이런 되게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가상 세상에서 쓸 수 있는 화폐가 이런 만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라는 것도 나중에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만약 여기에 진짜 나중에 막 유명 브랜드 막 백화점까지 막 입점을 하고 뭐 여러 되게 재밌는 콘텐츠나 이제 가상현실도 현실 세계처럼 충분히, 특히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더 이런 필요성이 또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상현실 세계. 그래서 이런 만화도 디센트럴랜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지금보다 가치가 훨씬 많이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샌드 토큰 설명드릴 텐데요. 샌드 토큰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좀, 전 이거 보고 그거 같다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인크래프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게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를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막 영상 같은 걸 찾아서 좀 보면은 얘네 영상도 보니까 여기서 뭔가 게임 같은 거를 자기 땅에서 막 맘대로 콘텐츠를 만들어요. 뭐 3D 콘텐츠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사용자가 이제 땅을 여기서 또 샌드를 사가지고 게임 관련된 땅이나 아이템 이런 거를 제작해가지고 갖다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업 뭐 콘텐츠를 다루는 뭐 단체나 기업들이 벌써 땅을 많이 사놨고요. 이런 땅값 같은 것도 막 어디에 땅을 사놓으면 가격이 오르겠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샌드박스나 이제 디센트럴랜드 같은 데에서 땅을 미리 사둔 사람들은 벌써 땅값도 오르고 토큰 가격도 오르면 되게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고 아마 이미 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게임 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뭐 슈팅 게임, 갬블링, RPG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샌드 토큰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막 들어가겠죠. 요즘에 게임 BJ 같은 사람들 보면은 막 마인크래프트 같은 데서 뭐 만들어 놓고 막 놀고 막 방송하고 이래요. 근데 뭐 이런 게임 같은 거를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이런 샌드 토큰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샌드 토큰으로 그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또 콘텐츠 제작들은 땅을 사거나 그래서 땅 아이템 이런 거를 막 살 수 있는 그런 샌드 토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오래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NFT 종류의 토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NFT 토큰을 보면요, 이제 블록체인이 그동안은 이제 그냥 전자화폐 정도로 쓰여졌다면 이제 사이버 세상에 있어서 새로운 종류의 화폐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영상 분야에서도 그렇고요, 스포츠 분야에서도 그렇고, 게임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NFT라는 토큰을 새로 도입해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 NFT 섹터들 같은 경우에 코인 가격이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물론 지금 거품인지 아니면 또 빨리 내려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진짜 블록체인이 벌써 여러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새로운 이 NFT를 이용한 프로젝트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코인을 뭐 투자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알아두면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보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 NFT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련된 리스트를 추천해드리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